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시간 좀 효율적으로 쓰세요. 수업 시간에 계속 같이 다루는 이런 문제들은 네가 이 수업 시간에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리고 과제 해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해오셔야 돼요. 열심히 신나게 뭔가를 얘기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 개념을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그때 딴짓을 하고 있으면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잖아. 한 번에 할 때 끝내. 수업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필기 안 적어도 돼. 잘 듣고 이해하셔서 다시 네가 문제를 풀어보면 돼. 놓친 게 있으면 영상 다시 보시면 되죠. 근데 꼭 이 시간에 그냥 딴짓하고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집에서 영상 다시 봐야지 이러고 있다고. 그럼 시간이 또 들어간다고. 여기서 끝내. 졸려 죽겠어. 죽어버릴 것 같아. 서서 하세요. 선생님 서서 쓰는 책상에 누가 있는데요? 옆에 같이 서서 하세요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라도 하세요. 졸려갖고 막 하지 마. 공부하기 싫지. 누군 공부하고 싶냐? 근데 그거 이겨내셔야지. 우리가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 하다못해 너네 부모님들, 나도 마찬가지. 일하고 싶겠어요? 놀고 싶지. 부모님은 뭐 좋아갖고 맨날 집안일 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그러시겠음? 놀고 싶지. 근데 해야 돼. 마찬가지야.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해야 돼. 하셔야지. 앞으로 살면서 하기 싫은 일 진짜 많아. 근데 해야 된다고. 네가 살려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영어는 좋아하지만 수학은 싫어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학은 잘 안 합니다. 사정관들이 걸러내는 애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고. 성적을 봤는데 평점 나쁘지 않아. 어? 근데 과학은 개판이네? 너 과학 왜 안 했어? 과학 싫어하는데요? 그럼 너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아. 나 아침에 일어나갖고 씻는 게 제일 싫어. 귀찮아. 근데 해야 돼. 싫어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 그리고 하나 더.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 할 때 아싸 수업 안 나가니까 자야지? 이런 것도 잔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너무 쉬운데? 재미없는데? 맞아요. 재미없어도 하세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숙제 해오시는 건 가장 기본이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거 기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 61페이지로 가서 질문 나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세요. 412번 문제고요. 자, 문제 보시면 로그 함수 그래프 하나 그려놨죠? 로그 함수 그래프 하나 그려놨고 선분 AB의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가 2래요.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A점의 Y좌표를 말할 수 있죠. 왜? X의 누구는 값? A는 값. 로그 3의 A. 됐죠? 우리는 이 B의 Y좌표도 알 수 있죠. X의 누구는 값? B는 값. 로그 3의 B. 근데 문제는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2라는 걸 줬네. 그럼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2가 나온다는 뜻 아님? 그럼 네가 쓸 수 있는 식은요. 로그 3의 B에서 로그 3의 A를 뺀 값 그게 2라는 거밖에 없어. 정리합시다. 로그 3의 A분의 B 그게 몇이다? 2다. 그럼 지수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3의 제곱이 A분의 B인 거죠. 답이네요. 9. 끝났습니다. 질문하시면 괜찮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에 맞게 풀어주세요. 자, 418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418번. 지금 A하고 B의 대소관계를 나타내 줬죠. 자, A, B 모두 0과 1 사이에 있고요. B보다 A가 더 큰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A, B, C의 대소를 바르게 나타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이거야. 만약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복잡하고 꼬일 거야. 시험에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A를 그냥 2분의 1로 놓고 B는 그냥 4분의 1로 놓은 다음 대입해서 풀 거야. 됐음? 왜? 다음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A, B, C라면 그 어떤 수가 오든 간에 항상 대소가 명확하게 구별될 거거든. 됐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만약 시험에 나오면 A 자리에 2분의 1, B 자리에 4분의 1 넣어. 그럼 맞잖아, 0하고 1 사이. A가 B보다 더 큰 것도 맞잖아. 납득이 될까? 해서 대입한 다음에 그냥 이 값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험 보는 상황은 또 아니니까 천천히 볼게. 자, A가 누군지 주어졌죠. 로그 A의 B입니다. 자, B도 주어져 있죠. 로그 B의 A예요. C도 주어져 있습니다. 로그 A의 B분의 A입니다. 자, 특이한 게 있다면 이 B 값만 미친 로그가 다르죠. 나머진 다 A였는데 얘는 문자 B네. 그럼 우리는 B를 밑을 A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B분의 1 이렇게. C는요. 로그 A의 A 빼기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죠. 참고로 로그 A의 A는 밑진수 같으니까 몇이었다? 1이었다. 괜찮을까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는 A, B, C의 대소를 비교할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딱 한 놈만 알면 돼. 누구? 로그 A의 B값. 얘가 누군지만 알면 돼. 됐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자, 갑니다. Y는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갖고서 얘기해 볼게. X자리에 누구 는 거야? B는 거야. 납득이 돼요? 밑이 누구고? A고. 자, 참고로 A는 어떤 수? 0과 1 사이에 있는 수.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그럼 다음 로그 함수 그래프를 좌표 표면에 그려보면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였을 거고요. 이쯤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그립니다.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죠? 얘가 Y는 로그 A의 X 그래프. X축, Y축 원점이요. 하나 더. X에 1 넣으면 뭐 나와? 0 나오는 거 맞죠? 봐드릴까요? 그럼 봐. 0과 1 사이에 적당한 A라는 값이 있을 거야. A는 0하고 1 사이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X에다 A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1 나오죠? 대충 이렇게 놓을게요. A 넣으면 1 나온다. 2점 지날 거야. 됐음? 그럼 봐봐. 분명히 문제에서 B는 A보다 어떻다고 해서 작다고 했지. 납득이 돼요? 그럼 여기 0이 있고 A가 있고 1이 있다? 그럼 B는 어디 있어야 돼? A보다 왼쪽 어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넣어서 나오는 이 값이 바로 뭘 의미한다? 로그 A의 B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로그 A의 B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떤 애야? 1보다 위에 있는 애네. 됐습니까? 1보다 어떤 수? 큰 수구나. 됐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봅니다. A가 누구였어? 로그 A의 B였죠. 맞아? 근데 얘가 1보다 큰 수니까 A는 1보다 큰 수네. 됐습니까? 두 번째, B는 누굽니까? 로그 A의 B분의 1이죠. 이거에 뭐야? 역수죠. 1보다 큰 수의 역수지. 그럼 B는 어떤 애가 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겠죠.
됐어요? 1보다 큰 수의 역수 분모 분자 바꾸니까 받아들여요? 분모가 더 클 거라고. 1보다 더 작겠지. 마지막 C입니다. C는요. 1에서 뺐습니다. 누구? 1보다 큰 수를. 맞아? 아니 1에서 1보다 큰 수를 뺐네? 그럼 뭐가 되는데? 음수겠죠. 정리됐습니다. B가 제일 작네. 음수니까. 그 다음 C가 제일 작죠. 음수니까. 그 다음 B, 그 다음 A겠네요. 해서 B가 제일 작고 A가 가장 크다. 5번입니다. 끝. 됐음? 이거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숫자 넣어서 계산해라. 됐습니다. 숫자 넣어서 계산해. 그게 더 빠를 수 있어. 잘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할 때는 이렇게 다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자, 424번 63페이지입니다. 자, 가요. 424번입니다. 자, 보세요. y는 로그 a의 x-b 플러스 c예요. 보이죠? 얘를 보면서 말해야 돼. 얘는 어떤 기본 그래프를? 로그 a의 x 그래프를 x축을 얼만큼? b만큼. y축을 얼만큼? c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숙제는 아니었어도 들으면서 얘기는 할 수 있잖아. 고마워요. 얘기할 수 있잖아. 됐어? 기본 그래프가 있고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했구나. 근데 얘가 뭐해?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A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일단 난 모르죠. 맞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나눠서 보셔야 돼. 왜? 첫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맞습니까? 감소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내려가게 그려지겠죠. 내려갑니다. 감소합니다.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정근선은요. 여기였겠죠. x가 0일 때.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적당히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적당히 c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1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그려야 된대.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런 식이겠지 뭐. 됐음? 받아들여요?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1사분면 안 지나잖아요. 이런 상황일 겁니다. 두 번째, 만약 a가 1보다 큰 수였다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그럼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야호! 그리면 되죠. 점근선 x는요. 됐음? 그리고 나는 얘를 뭐해?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거지. 맞니? 평행이동할 겁니다. 근데 봐봐. 어떻게 그려야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해도 다 지나죠. 왜? 얘가 계속 올라가잖아.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밑에다 놔도 얘가 언젠간 올라가서 1사분면 뚫고 간다고. 얘를 만약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얘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 1사분면 들어간단 말이야. 됐어요? 어떻게 그려도 마지막엔 1사분면을 지나.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1사분면을 지나. 깜짝아. 왜 그래? A가 1보다 크면 뭐래도 1사분면 지나겠죠. 맞아? 그럼 A 1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 A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를 내가 얻을 수 있어. 납득이 돼?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어야만 1사분면 지나지 않을 거야. 하나 더. 그럼 1사분면 지나지 않는다고 했네. 얘는 지나네. 얘도 지나네. 맞아? 얘도 지나는 거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래야 안 지날까요?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이런 거요. 도대체 이런 게 뭔데요? 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거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뭐 어떻게 하면 안 지납니까? 이 지나는 거 맞잖아. 잘 보이죠? 어떻게 안 지납니까? 요런 거요. 요런 게 뭐니? 요런 거요. 절편이요.
됐음? 절편이요. 어떤 절편? Y절편. 됐음? 근데 선생님, Y절편이 여기 있으면은 1싸움이 안 지나네요. Y절편 0보다 어떠면? 작으면 되네요. 근데 문제가 있음. Y절편이 없을 때도 있잖아. 맞아? Y절편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 Y축과 안 만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됐음? 그럼 Y축과 안 만난대. 그럼 무조건 1사분면 지나겠지. 받아들일까? 그럼 Y절편을 무조건 Y축과 무조건 만나야 돼. 됐음?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어디서 만나?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만나야 돼. 받아들일까? 하나 더. X절편 보겠습니다. X절편. 자, 1사분면 지나죠? 지나지. 계속 지나는 거 맞지? 맞아? 그러다 이렇게 되면 1사분면 지나는 거 맞죠? 1사분면 지나는 거 맞지? 이렇게 되면 안 지나지. 안 지나지. 어떤 절편? X절편. 맞아? X절편이 0보다 어떠면? 작으면 안 지나는 거 맞지? 납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봐봐. X절편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어? 없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든 X축과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잖아. 받아들여? 그럼 Y절편으로 보는 게 좋을까? X절편으로 보는 게 좋을까? X절편으로 보는 게 좋겠죠. 왜? 누굴 넣어도 X절편은 무조건 나오니까. 대신에 이 X절편이 어떤 애가 와야? 0보다 작은 애가 와야. 됐습니까? 0보다 작은 값이 와야 1사분면에 안 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거죠. Y절편이 X절편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됐음? X절편 0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요거잖아. 원점 지나는 거잖아. 어차피 원점 지나도 1사분면 안 지나는 건 맞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 맞아요? Y가 0일 때 X값. 로그 A의 X-P 플러스 C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됐음? 그럼 다시 로그 A의 X-B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C가 될 때. 됐습니까? 우리 이때 누구 값 찾으면 돼? X값 찾으면 되지. 그게 0보다 작은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X값 어떻게 찾아요? 해석해 주세요. 누구의 몇 제곱이 누구다? A의 마이너스 C제곱이 X 빼기 B다. 됐음? 그럼 넘기면 X는 누구? A의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죠. 됐습니까? 이게 누군데? X절편. 이거 0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됐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이런 표현도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보면서 같이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이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덕후 괜찮아요? 봤어요? 봤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얘기해 놨다. 여기까지 얘기해 놨다. 그럼 니은이랑 디귿을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 부분 잘 보세요. 봐. A분의 1에 C제곱이랑 B를 더한 게 0보다 어때?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되지. 잘 생각해봐. A분의 1에 C제곱입니다. 됐죠? 참고로 A는 어떤 애야?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지. 맞아? 그거의 역수지. 그럼 얘는 1보다 큰 수를 C제곱한 거지. 맞아? 그럼 1보다 큰 수를 거듭 제곱했어.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지? 거기에 C를 더했더니 0보다 어떻게 나온다? 작거나 같게 나온다지. 그럼 너 C의 부호 말할 수 있잖아. 미안. B의 부호를 말할 수 있잖아. B는 어떤 애가 와야 돼? 음수 와야 돼. 무조건 음수 와야 돼. 됐음? 됐음?
그럼 C는요? 나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됐습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결론.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다시 요 그래프 봅니다. 기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음.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 라는 말이 나오면, 1사분면 지나지 않아야 돼.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X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갔어야 돼. 받아들여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왼쪽으로 갔어야 돼. 그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다며. 맞니? 그럼 이 B가 무조건 뭐 해야 돼? 음수여야 돼. 됐습니까? 음수여야 돼. 그럼 C는요, 위아래로 얼마큼 가는데요? 나도 몰라. 적당히 가야 돼. 받아들임? 그래서 C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B까지만 내가 알 수 있음. 괜찮을까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요. 자, 429번입니다. 429번입니다. 보자마자 느끼는 게 있죠. 뭐 해야 됨? 치환. 왜요? 같은 값이 반복되니까. 누구를요? 로그 3의 x를요. t로 치환하겠음. 자동으로 가야 돼요. 로그 3의 x를 치환하겠음. 여기서 문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환된 문자 t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t는 어떤 애가 오죠? t 올 수 있는 값은 누구죠? t 올 수 있는 값 누굽니까? t 올 수 있는 값 누구예요? 시원아, 괜찮아? 힘내. 자, t에 올 수 있는 값 누굽니까? t의 범위 말해주세요. t의 범위 말해주세요. 실수 전체요. 0보다 커요? 아니야. 그러지 마. 실수 전체입니다. 됐죠? 실수 전체가 다 올 수 있음. 자, 그러면 씁시다. y는 t의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p. 그럼 몇 참수 된 거야? 2참수 된 거죠? t는 실수 전체 다 올 수 있다고 했죠? 괜찮을까요? 자,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x는 9분의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데요. 네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첫 번째는 이거야. 최소값.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 언제? x가 9분의 1일 때. 됐음? 함수값부터 관심을 갖고 본다. 자, 보세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입니다. 위에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꼭지점의 t좌표 누구? 마이너스 2분의 a죠.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럼 결론은 뭐야? t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최소값이 누구였다? 마이너스 2였다 라는 말이네.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납득할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면 되겠죠. t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다시 말하면 t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다음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구나. 됐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a값 말할 수 있죠. 맞아요? a값 말할 수 있지. 3의 몇 제곱이 x일 때. 맞아요? 선생님 x값 모르는데요? 여기 있잖아. x가 몇일 때? 9분의 1일 때. 됐음? 받아들여? x가 9분의 1일 때. 여기다 9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나오나 보다. 납득이 될까요? 그럼 정리합니다. 9분의 1 넣을게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미안해요.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다시 말하면 a가 몇일 때? 4일 때. 됐습니까? 하나 더. a가 4라고? 그럼 얘가 몇인 거라고?
마이너스 2인 거라고. 그럼 t에다 누구는 값? 마이너스 2는 값. 그게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네요. 그럼 t에다 마이너스 2는입니다. 4 마이너스 2a죠. 8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 그럼 b는 몇이다? 2다. 그래서 a 값 4, b 값은 2. 둘이 곱해서 8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끝입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보는 다 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다시 지금처럼 이차함수 만듦 잘 모르시겠으면 천천히 보세요. 다음 이차함수는 t자리에 누구는 값? 마이너스 2분의 a는 값.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2다. 그냥 대입하세요. a, b의 관계식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해석은 뭐야? t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다시 말하면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됐음? x가 몇일 때? 9분의 1일 때. 그럼 여기 x에다 9분의 1 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나 봐. 됐죠? a 값 찾고 b 값 찾읍시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요? 안 보여요? 그럼 앞으로 와요. 왜 앞으로 와요? 시오나 괜찮니? 힘내. 아파? 힘내. 많이 힘들어? 도대체 수련회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애들이 다 이렇게 맛이 갔어? 자, 넘어갑니다. 437번입니다. 437번입니다. 야,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야, 이거 나왔다. 이거. 야, 이거. 오랜만이다. g.fx는 x입니다. 와, f와 g의 합성함수. 와, 근데 봐봐. 합성함수. 함수를 그냥 합성한 거죠. 그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합성함수에 x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다? x가 나왔다.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 3을 넣으면 3이 나온다. 5를 넣으면 5가 나온다. 이런 함수이 무슨 함수?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 이렇게 얘기하죠.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x 넣으면 x 나오는 함수. 5 넣으면 5 나오는 함수. 이런 애를 무슨 함수? 항등함수.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하나 더.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그게 항등함수가 됐어요. 라는 말의 뜻은 두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역함수 관계. 왜? 이런 거잖아. 이렇게 대응 관계를 F라고 할게. 여기다 X를 넣으면 뭐가 나올 거야? 됐지? 이 값을 다시 G함수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X가 나왔다. 이 말이죠. 맞아? 그럼 이때 이 G함수를 내가 이렇게 봐도 되잖아. 야, 이렇게 다시 거꾸로 대응하는 걸 G함수로 봐도 되잖아. 그럼 다시 X 나온 거 맞으니까. X를 넣었어? 뭐가 나왔다? 그걸 다시 G함수에 넣으니까 X가 나왔네. 넣었던 애가 다시 돌아왔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대응을 F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대응을 우리는 G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F와 G는 서로 무슨 관계? 역대응 관계. 이거 우린 뭐라고 해? 역함수. 됐어요? 그래서 F와 G는 서로 무슨 함수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될까요?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면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fx 보이네요. 그럼 gx는 누군데요? 이 fx의 역함수. 그럼 하나 더. 역함수 식은 어떻게 세웁니까? xy 바꿔서 쓰면 돼요.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y는 x 직선 그은 다음 대칭 이동하면 돼요. 그게 xy 바꿔 쓴 거랑 같은 뜻이니까요. 끝.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 gx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라고 했으니 fx 내가 알고 있네? 그럼 까짓 거 역함수 한번 구해보지 뭘. 석호야? 괜찮아? 자,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역함수를 구하자. 그럼 뭐 하면 돼? x, y 바꿔 쓰면 돼. 딴 거 하지 마. 요 y 대신에 x로, 요 x 대신에 y로 그냥 바꿔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바꿔 쓰면 이렇게 되겠죠? x는 로그 2의 y 플러스 3분의 1. 됐죠? 해석합니다.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해석하면 되겠죠? y 플러스 3분의 1은 2의 x제곱. 됐나요? 선생님 이거 분수인데요? 어떻게 하죠? 역수치합시다. 양변 다. y 플러스 3은 이거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 우변 2의 마이너스 x제곱. 됐잖아. 2x분의 1 이게 이거잖아. 그러면 결론 y는 2분의 1의 x제곱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밑이 누군데요? 2분의 1이요. 그럼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치수함수 그래프를 그립시다. 하나 더. 그래프 그린 다음 끝난 거 아니었죠? 자, 참고로 정근선 y는 0일 때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빼기 3 붙었네.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밑으로 3칸 내립시다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밑으로 3칸 이렇게 내려서 그리면 오, 나 그래프 다 그렸음. 얘는 마3. 얘가 누구? y는 2분의 1의 x제곱 빼기 3. 다시 말하면 y는 gx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맞죠? 역함수니까요. 두 번째, 다음 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마3입니다. 맞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gx 그래프는 2, 3, 4, 4분면을 지납니다. 오? 지나는 거 맞아요? 혹시 내가 대충 그려서 이렇게 그렸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린 뭘 봐야 된다? 절편 보자고. 무슨 절편? y절편. x에 0 넣으면 나오는 y값. x에 0 넣습니다. y값 몇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아? 그럼 결론. 2, 3, 4, 4분면 지나는 거 맞네요. 오케이. 다 맞네요.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438번. 자, 두 함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맞잖아. 역함수 관계 맞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잖아. 그럼 뭐해? 한 놈 붙잡아서 패. 요거 y는 10의 ax제곱 있죠. 이거에 역함수 바로 구합시다. xy 바꿔 쓰면 되죠. x는 10의 ay제곱이죠. 그럼 이때 우리 얘 로그로 얘기합시다. 밑이 몇일 때? 10일 때 x가 되도록 하는 거듭제곱수 ay죠. 맞아? 그럼 로그는 이거잖아. ay가 누구냐면 밑이 10일 때 x가 되게 하는 값이야. 됐죠? 끝. 양변에 a 나누면 y는 a분의 1 로그 10의 x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둘이 같은 거라며. 그럼 뭐야? 100분의 a가 a분의 1이랑 같은 수야? 정리합시다. a제곱이 몇이다? 100이다. 그럼 a는 누군데요? 양수니까 10이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y는 x 직선의 대칭이에요. 역함수 관계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산 옷이랑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자, 그럼 봐보겠습니다. 비웃지 말아줄래요? 네. 자, 448번입니다. 로그함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2.5,0과 29,2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힘들다. 바로 가요. 이거 질문하신 분한테는 물어볼 거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거든?
그럼 x 대신에 누구, y 대신에 누구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럼 y는 로그 3의 x-m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지나는 점이 두 점입니다. 5,0 지난데요. 0은 로그 3의 5-m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29,2를 지난데요. 2는 로그 3의 29 빼기 m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럼 이 둘이 연립하면 m하고 n값 구할 수 있잖아요. 연립의 목표는 항상 뭐 하자? 문자를 소거하자. 둘이 뭐 하면? 빼면 n이 없어지잖아요. 땡큐. 그럼 위에서 아래씩 뺍니다. 마이너스 2는 로그 3의 5-m 빼기 로그 3의 29-m이 될 거고, 위치 같은 로그끼리 빼면 로그 3의 29 빼기 m분의 5-m이 되겠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2라고 했네요. 이번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로그 3의 9분의 1.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위치 3인 거 동일하네요. 위치 3인 거 동일하네요. 그러면 결론 9분의 1이 29-m분의 5-m과 같을 거야. 정리합시다. 29-m은 넘어가죠. 45-9m 넘기면 8m 넘기면 이거 29 빼면 몇이니? 16인가요? 그럼 m은 몇이었다? 2였다. 됐습니까? n값 구했습니다. 그럼 n값을 구했으면 그냥 넣으세요. 이런 데다가. 그럼 정리 이렇게 되겠죠. m값 넣었으면 로그 3의 3 플러스 n이 0이다. 그럼 n은 누구?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결론 제곱 더해주세요. 5가 되겠습니다. 끝. 됐잖아요. 문제 보시면요. x축 위에 두 점 PQ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PQ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다음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P1, Q1이라고 할 거고요. 이 두 점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3의 x제곱 지수함수와 만나는 두 점을 P2, Q2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너는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F, P, Q라고 표현할 겁니다. 괜찮죠?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음? F 9,81이죠. 맞아? 그럼 너 P자리에 누구 넣었을 때? 9 넣고 Q자리에 누구 넣었을 때? 81 넣었을 때 그때 생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이미 줬잖아. 요 P자리에다가 요 점 P X좌표 P 여기다가 누구 넣었을 때? 9 넣고 Q 81 Q가 누구? 점 Q의 X좌표 여기다 누구? 81 넣어서 사각형 만들어. 이거의 넓이 말해줘. 인뜻 아니야? 그러면 P1의 Y좌표는 X가 9일 때 Y값 누구예요? 9 넣어보면 되잖아. 몇입니까? 2가 되겠죠. 81 넣으면 나오는 Y값. 여기다 81 넣으면 되죠. 그럼 몇인데요? 4. 3의 4제곱. 됐잖아요. 아이고. 아우, 막 눈물 난다 진짜. 속상해. 안 잘라고 저렇게 버티는데 막 잠이 쏟아져. 끝이 지호야. 어떻게든 안 자려고 막 하는데. 그럼 물구나무 서. 아, 왜 지웅이 입냄새 나요? 담배 냄새 나요? 아. 자, 이런 거겠네. 그럼 여기서 또 봐봐. 너 이 점의 x좌표 말할 수 있다? y가 2 나왔어. 야, 여기 x에다 누구 넣으면 2 나오니? 왜? 그게 문제야? 응? 3의 x제곱이 2가 나왔대요. 뚜둥땅.
어떡하지요? 가 문제인 거야? 왜 문제야? 너 이런 숫자 다 얘기할 수 있잖아. x에 누구 넣으면 되는데? 로그 3에 2 넣으면 되잖아. 이게 왜 문제야? 우리가 이런 수 배웠잖아. 새로운 실수. 그럼 다시 점 P2의 x좌표는 로그 3의 2요. 야호! 그럼 여기 Q2의 x좌표는 뭡니까? 뭐 나오도록 하는? 4 나오도록 하는 거듭제곱수는 누군데요? 로그 3의 4요. 됐잖아요. 그리고 너 뭐 구하라고 했니? 이 사다리 꼴이네요. 왜? 평행하니까. 넓이 구해줘라고 했으면 윗변이랑 아랫변 더한 다음 높이를 곱하고 2를 나눠 제끼면 답이잖아요. 됐음? 그럼 높이는 누군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 2네요. 요 길이 2네요. 2. 그럼 윗변입니다. 자, 얘네 둘이 더하죠. 둘이 더한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9하고 로그 3의 2. 9 빼기 로그 3의 2. 이게 아래에 있어. 그럼 아랫변. 그럼 윗변은요. 요 길이죠. 요 길이. 누구에서? 81에서 로그 3의 4를 뺀까. 이게 윗변. 아랫변, 윗변 뭐해서? 더해서 높이를 곱하고 2를 나누면 이게 넓이 답이잖아. 됐음? 그럼 여기 어차피 1이니까 여기만 이쁘게 정리하면 되겠다. 어떻게 돼요? 90 빼기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4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빼서. 그럼 밑이 3인 로그끼리 뭐해? 더하네? 90 빼기 로그 3의 8. 됐어요? 됐음? 로그 3의 8 없는데요? 8은 2의 세제곱. 있네요, 4번. 그냥 복잡해 보였는데 뭐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쫄지 말라고. 너 이거 안 되니까. 됐음? 이 표현을 배운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 하세요. 카메라가 최근에 이슈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오디오가 한번 안 들어간 적도 있는데 초점이 또 나가는 이슈가 한번 또 생겨서 다시 또 정비를 좀 했습니다. 보시는 데는 딱히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의 활용 쪽을 좀 갈 거야. 아까 잠깐 말했지만 나 지금 앞부분 안 돼 있는데요. 그거 메꿔야 되는데요. 이거 하면서 메꿔. 1순위는 지금 하는 거야. 2순위가 빵꾸난 거 메꾸는 거예요. 순서를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거 잘 따라오셔도 앞에서 빵꾸난 거 메꿀 수 있어요. 잘 따라오시고. 이제 잠 다 깼어요? 괜찮아요? 아직이에요? 나랑이도 좀 깨워줄 수 있어요? 여력이 좀 되시면. 네. 죽었어요? 여기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여기다가. 띄고 있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수함수의 활용. 별거 없어. 밑을 같게 만들어줘. 그럼 비교하기 어렵지 않아. 지수를 같게 만들어줘. 그럼 비교하는 거 어렵지 않아. 같은 게 반복돼? 치환하자. 그럼 어렵지 않아. 대신 치환하면 꼭 범위 쓰자. 됐죠? 이 정도입니다. 끝. 대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지수 큰 게 크다.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한다. 지수가 클수록 작다. 이 정도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요거만 꼭 기억해 주세요. 1에 몇 제곱을 해도 다 몇이다? 1입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몇이야? 1입니다. 괜찮나요?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딱히 어렵지 않아요. 자, 70페이지.
지금 하는 얘기 이게 다죠.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됐죠? 아니면 지수를 갖게 할 수 있을 때. 보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 로그까지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표현만 여러분들 익혀주시면 돼.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71페이지 쪽부터 교과서 기본 문제죠. 자, 교과서 기본 문제입니다. 체크하시고서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체크하세요. 454번 체크해 주세요. 454번, 457번, 459번, 459번, 461번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 466번, 469번, 470번, 475, 476, 481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질문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질문을 못한 걸 거야. 461번 x 갖고 할 거다. 밑이 달라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 2의 x제곱은 5의 x제곱에다가 5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맞죠? 요거 안 되면 이제 환장하는 거지. 양변에 5의 x제곱을 나눕니다. 그럼 5의 x제곱분의 2의 x제곱이 몇이다? 5분의 1이다. 다시 5분의 2의 x제곱이 몇이다? 5분의 1이다. 그럼 x는 누구다? 로그 5분의 2의 5분의 1이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답이에요. 끝. 납득이 됨? 납득이 됨? 하나 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선생님 이거 답인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로그 5분의 2의 5분의 1을 우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 5분의 2분의 로그 5분의 1 이렇게 밑변환 공식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어. 로그 2 빼기 로그 5분의 마이너스 로그 5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굳이 부호 반대로 바꾸면 로그 5 빼기 로그 2 분의 로그 5라고도 볼 수 있음. 여기까지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답지 표현이 아마 얘일 거야.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됐죠? 아니야. 이렇게 써도 돼.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 답을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 자신 있게 싸워야죠. 무조건 맞습니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뒤로 가시면 476번 문제 볼 겁니다. 73페이지 476번이요. 2의 x제곱이 3보다 커. x의 누구 2 이런 말 하면 안 돼. 1은 당연히 안 될 거고 1.9나 1.8 정도 되는 숫자가 오면은 분명히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2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2는 4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큰 거 맞아. 그럼 뭡니까? 라고 하면 예, 이렇게 볼게요.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합니다. 밑이 몇이요? 2요.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해요. 그럼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그럼 왼쪽 좌변은요? 로그 2의 x제곱. 우변은 로그 2의 3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진수끼리 비교한 값 알지? 왼쪽이 더 컸죠? 그럼 밑이 로그를 똑같이 취했다? 당연히 누가 커? 왼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증가함수니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밑이 2네. 진수끼리 비교해도 왼쪽이 더 커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 됐어요? 얘를 이렇게 말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취한 이유는 여기는 x 앞으로 날아가죠. 됐음? 그럼 로그 2에 2만 남죠. 몇인데요? 1이죠. 그럼 결론 x는 로그 2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답인 거야. 혹시나 또 여기서 아까처럼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로그 2분의 로그 3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x는 로그 2분의 로그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써도 마찬가지 답인 거야. 그 뒤에 정리 과정은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편하게 봐. 문제를 풀고서 뒤에는 답지를 확인했는데 내가 쓴 표현이랑 답지가 좀 달라. 그러면 네가 쓴 답을 답지에서 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좀 확인해봐. 바꿀 수 있으면 같은 거 맞아. 표현의 차이인 거야. 됐을까요?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저기로 갑니다. 저기 거기 466번 466번으로 갑니다. 자, 3의 x제곱 반복되는 거 보임. 그럼 나 3의 x제곱을 지금부터 t라고 놈. 됐죠? 여기서 주의하세요. t는 누가 와? 0보다 큰 애만 와야 돼. t제곱 빼기 6t 마이너스 27이 0인 거죠. 인수분해 못하면 바보. 됐죠? 그럼 t는 누구 나와요? 9만 나와요. 선생님 마삼은요 0보다 큰 애만 온다며. 마삼이 어떻게 나와? 됐습니까? t가 누구였어? 3의 x제곱. 이게 9 나올 때 됐나요? x가 몇일 때? 2일 때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답을 9하고 마3이라고 써. 그러지 마세요. t값입니다. 하나 더, t에는 음수는 절대 못 와요. 누굴 취하는지 보세요. 3밖에 못 옴. 9밖에 못 옴. 됐죠? 그 다음 t가 9인 거야. x가 몇인 건데 까지 가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뒤로 가서 74페이지 쪽 내신 유형 문제들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유형 많지 않아요. 빠르게 치고 넘어갑니다. 앞에 부분이 막혀 있다, 구멍 나 있다, 어쩔 수 없어. 지금 꽈셔야 돼. 이거 하면 메꿔줘. 여기서 지수 관련된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지금 꽈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고 말하니까 따라오세요, 제발. 자, 485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나와 있는데 독특하게 생겼죠. 어떻게 해요? 왼쪽은 밑이 3분의 4, 오른쪽은 밑이 4분의 3인 상황. 그럼 밑을 같게 만들 수 있겠죠? 뭐 하면 돼요? 역수치하면 되죠? 2x제곱 빼기 5는요. 여기를 3분의 4로 바꿀게요. 그러면 x-2 하면 되는 거지.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하나 더. 밑이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2x제곱 마이너스 5랑 x 빼기 2가 같으면 되는 거지. 넘깁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이요.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2x 뭐지?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맞나요? 아닌데?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아니에요? 됐죠? 이거잖아요. 네. 됐죠? 천천히 하세요. 뭐 모르겠으면 이거 써. 2하고 1 3하고 1 크로스해서 여기 마이너스. 됐죠? x는 누구?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둘이 뭐 하세요? 더하세요. 끝이죠?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한다. 선생님 음수는 못 오잖아요. 이상한 짓 하지 마. 네가 보고 있는 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찍어 드세요. 됐습니까? 치안 안 했어요. x에는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491번.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한 근이 몇일 때? 1일 때. 나머지 한 근도 구해줘. 이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럼 이 근이라는 건 누구 값? x값이네. 맞아? 그럼 x에 1 넣으면 다음 방정식 등호 성립한다는 말이죠. 해서 첫 번째, 근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 x에다 1을 대입하면 등호 성립할 겁니다. x에 1 넣습니다. 4의 1제곱 빼기 5 곱하기 2에 1 넣으면 제곱이죠. 더하기 2의 k제곱은 0 나옴. 계산합시다. 4 마이너스 5, 4, 20이죠. 플러스 2의 k제곱이 0 나옴. 그럼 결론 2의 k제곱은 16. 2의 몇 제곱? 4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k가 4라는 걸 알 수 있음. 됐죠?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표현해보면 4의 x제곱 빼기 12의 x제곱 더하기 16은 0입니다. 괜찮아요? 좀 빠르게 간 거 있죠? 여기 2의 x제곱 곱하기 2니까 5, 2는 10 바로 간 거야. 4인 거 아니까 16 바로 간 거야. 그러면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누구요? 2의 x제곱이요. t로 치환. 당연히 t는 0보다 큰 수 씁니다.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인 거죠.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이 0인 거죠. 그럼 t에 오는 값은 누구? 다 양수네요. 2 또는 8이요. 너는 t 값 구한 겁니다. t가 누구였어? 2의 x제곱. 그게 2일 때 또는 8일 때 2의 세제곱일 때죠. x에 누구 넣으면 돼? 1 또는 3. 1은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근은 누구? 3이었다. 됐지요? 봐야 돼. 안 어렵지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93번 갈 거예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하여 8의 x제곱은 몇이니?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 그게 2 나온다 이 표현이지. 여기서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요. 아, 2의 x제곱이 1이겠다 라고 바로 말할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 개념을 갖고.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곱한 값보다. 2가 나와서 최소값 말한 거네. 둘이 같을 때네. 얘가 1일 때 쟤도 1일 때네. 2x제곱이 1이니까 그냥 1이겠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모양 바꿔주시고 같은 게 보이죠? 누구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돼? t 플러스 t분의 1이 2라는 거죠. 양변에 t를 다 곱해주면 t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t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0인 거죠. 그럼 t가 몇이었다? 1이었다. 다시 말하면 2의 x제곱이 몇이었다? 1이었다. x가 몇일 때? 0일 때. 됐습니까? 그럼 x가 0이니까 x에 0 넣으면 되겠죠? 8의 0제곱 1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눈치껏 가는 친구들은 산술기하를 쓰기도 합니다. 안 보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던 대로 가면 돼. 밑을 같게 하거나 지수를 같게 하거나 같은 게 반복되면 치환하거나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양변에 위치 같은 로그를 취하는 그런 상황만 익히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가서요. 496번입니다. 496번입니다.
잠깐만요. 리모컨이 이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계속. 자, 496번이에요. 자, 보시면요. 연립방정식의 근 x값과 알파 값을 구할 겁니다. x값과 y값을 구할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럼 연립하면 되죠. 문자 소거해서 적당히 잘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죠. 맞나요? 자, 갑니다. 뭐가 보여요? 반복되는 같은 값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2의 x제곱 반복되네 p라고 해야지. 3의 y제곱 반복되네요.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p 플러스 2q는 34. 2p 마이너스 q는 23. 됐죠? 됐죠? 연립해서 p 또는 q 문자 하나 소거해야 되겠죠? 그럼 위에 있던 이 식에다 2를 곱해서 쓸게요. 2p 플러스 4q는 68. 둘이 빼주면 p 없어지죠? 마이너스 5q는 둘이 뺐습니다. 몇이게? 45 마이너스 45. 그럼 q는 몇이었다? 9. 됐습니까? q가 9였다고요? 그럼 2p는 23 더하기 9가 돼서 32가 될 거고 p는 몇이다? 16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p가 누구였어? 2의 x제곱. 그게 16. q는 3의 y제곱. 그게 9.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4 넣으면 16 나오죠? y에 누구 넣으면 2 넣으면 9 나오는 거 맞죠? 자, x값, y값 구했습니다. 4하고 2네요. 더한 값 6이에요. 치환해서 또 PQ값 구한 다음 PQ를 더한 걸 답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음. 문제집에서는 그런 매력 있는 오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선 있어요. 주의하시고 네가 구한 게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498번입니다. 중요하다고 써 있는데요. 나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표를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됐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럼 방정식을 풀려고 봤어요. 뭐가 보이죠? 반복되는 값들이 보이죠? 누구요? 2의 x제곱이요. 내가 얘를 지금부터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식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8은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너 이거 t 값 구할 수 있죠?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 별표 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된다고 우기는 새끼들이 있어요. 손절하세요. 좋은 친구 아닙니다. 손절하세요. 그럼 다시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럼 나 이 근을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본다면 봐. 분명히 문제에서 말해줬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 말은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무조건 0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x자리에 베타를 대입해도 0 나오는 거야. 근이니까. 맞니? 근데 내가 지금 요 밑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치환된 문자로 식을 썼습니다. 받아드릴까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너 이 2차 방정식 0 만드는 t값만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x에 알파 넣어서 만든 t값, x에 베타 넣어서 만든 t값
그게 이 방정식의 두근일 거 아니야. 받아들여? 다음 방정식의 두근은 t가 2의 알파 제곱일 때 또는 2의 베타 제곱일 때라고. 됐습니까? 이 표현 때문에 그래. 납득이 돼요? 너 애매해? 애매하잖아. 괜찮아, 말해봐. 애매하지. 자, 이 표현을 계속 얘기할 때 이거 애매하다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자, 그럼 봐봐. 내가 요 t 자리에다가 2의 알파 제곱을 대입해서 써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다. 2의 2 알파 제곱 빼기 7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8이지. 맞아? 너 잘 봐.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며. 그럼 너 요 방정식 x 자리에 알파 넣으면 0 나오는 거지. 그럼 알파 넣어봐. 4알파 제곱 빼기 7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8이지. 이거 0이라는 거잖아. 맞아? 같은 식이잖아. 얘 뭐라고? 0이라고. 됐음? 0 나온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요 t 자리에다가 2의 알파 제곱 대입하면 0 나온다고. 그럼 뭐라고? 근이라고 이게. 됐습니까? 2의 베타 제곱을 t 자리에 넣어도 마찬가지 베타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x에다 베타 넣으면 0 나온다며. 얘도 0 나오는 거 맞잖아. 특호 성립하는 거 맞잖아. 방정식 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t로 치환된 다음 방정식의 두근을 2의 알파 제곱 또는 2의 베타 제곱이겠네 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나서 얘기할 수 있죠.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더한 값 7.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곱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8.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여기서 말할 수 있죠.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8, 2의 몇 제곱? 세제곱과 같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더한 값 몇이다? 3이다. 조심하세요. 지수에서도 나오지만 로그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표현. 치환했을 때 x에 알파 넣으면 0 나왔어? 근데 너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잖아. 그럼 요 x에다 알파 넣으면 근이라며. t 자리에 누가 와? 2의 알파 제곱이 와. 그러면 근인 거야. 다음 t 값에 2의 알파 제곱 넣으면 0 나올 거라고. 납득이 돼요?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한 번만요. 한 번만. 됐어요? 태우 형 괜찮아요? 네. 꼭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네가 어디다 무엇을 넣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가서요. 77페이지입니다. 502번. 502번입니다. 자, 502번입니다. 참고로 500번도 보긴 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502번. 다음 수업 때 좀 볼게요.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입니다. 자, 좌변은 미치 2분의 1, 우변은 4분의 1이죠. 미치를 갖게 만들 수 있죠. 2분의 1에 x제곱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럼 우변은 2분의 1에 2x 플러스 8. 방향 안 바뀌죠? 식정리만 한 거니까. 됐음? 자, 그리고 관찰합니다. 밑이 누구예요? 2분의 1이죠. 밑이 0하고 1 사이죠. 밑이 0하고 1 사이라고? 그럼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함수. 됐어? 그러면 지수가 클수록 이 함수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죠. 우리는요. 왼쪽이 더 커야 됩니다. 맞아? 그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땐 어디가 더 커야 돼? 오른쪽이 더 커야죠. 따라와요. 지수의 큰 수가 올수록 더 작아질 거라고. 그럼 오른쪽이 더 작네? 지수는 오른쪽이 더 커야지. 그래야 작은 수니까. 반비례 관계예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넘어가서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 0보다 작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음. x는 누구?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애. 이 범위에 있는 정수 누구 있습니까? 1, 2, 3, 0, 마 1. 몇 개? 5개. 됐을까요? 됐습니까? 그냥 세시면 되죠,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506번. 506번. 77페이지 506번. 네, 506번이요. 봤죠? 네, 무슨 느낌 들어요? 아, 별로다. 별로인 이유는 뭐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밑이 x입니다. 근데 지수에도 x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또 복잡한데요? 맞아요, 복잡해요. 그럼 선생님, 밑이 변수고 지수도 변수니까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서 풀면 어떨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그를 취해서 보는 순간 또 복잡해져. 왜? 어차피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서 이거 실수비 앞으로 뽑아낸 다음 얘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린 불편한 게 되게 많다고. 어차피 양변에 로그 x 있으니까 약분하면 되잖아요. 양수인데 음수인데. 내가 알아 몰라? 모르거든. 그래서 결론. 단순하게 보세요. 밑이 같습니다. 밑이 x로 똑같습니다. 그럼 누구끼리 비교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근데 문제는 밑이 x라는 거지. 이 밑에 오는 x가 0하고 1 사이 값이 오면 됐음? 밑이 0하고 1 사이가 오면 함수. 지수 큰 게 작은 값.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밑에 오는 x가 0하고 1 사이가 오면 5x 빼기 6과 3x 플러스 2의 대소를 비교할 때 어디가 더 커야 돼? 오른쪽이 더 커야 돼.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2x.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8. x는 누구? 4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언제?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땐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답인 거야. 해석 정확하게 해줘. 언제?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됐죠? 그럼 결론.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면 다 되겠네. 받아들여요? 왜? 4보다 작으면 다 답이라며. 두 번째. 밑에 오는 x가 1보다 크면 5x 빼기 6이랑 3x 플러스 2 비교했을 때 왼쪽이 더 커야지. 증가함수니까. 그럼 넘어가서 또 정리합니다. 2x. 정리하면 몇이에요? 8. x는 누구? 4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럼 다시 해서 1보다 크면서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누구니?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요. 됐습니까? 교집합 표현이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x가 1이면 어떡할 건데? 선생님 x가 1 때도 봐요? 안 보란 얘기는 없잖아. 맞아? 그럼 x의 1이면 어떻게 할 건데? 1의 몇 제곱은? 1의 몇 제곱이죠? 그럼 어차피 1의 몇 제곱은 다 1이니까 같은 거 아니야? 등호 성립하네. x가 1일 때도 등호 성립하네요. 그럼 결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잖아. 다 씁시다.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오면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빨라요? 빨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호 정확하게 붙여주시고 답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7페이지까지.